안녕하세요. 한정 KDN 일자리 창출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경 주임, 정선유 직원입니다. 드디어 2022년 한정 KDN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채용 진행 방식, 그리고 기존과 달라진 채용 제도 등을 채용 담당 부서에서 알려드립니다. 한정 KDN은 4, 5직급 신입사원, 별정직, 경력직 등 다양한 직급, 직군을 채용하지만 채용 규모가 가장 큰 4직급 신입사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올해의 채용 규모는 약 160명입니다. 지원을 위해 토익 기준 700점 이상의 어학 성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직의 경우 관련 전공 학위 취득 또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분야별로 요구되는 자격증과 요건이 다르니 채용 직급, 직군별 상세 채용 일정 및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알리오에서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 KDN 채용 절차는 크게 서류, 필기, 면접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서류 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필기 전형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그리고 인성 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면접 전형은 1차 PT 면접과 2차 대면 면접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PT 면접의 경우 직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2021년부터 전산직군 지원자에 한해 1차 면접 전형 시 프로그래밍 능력 검증을 위한 코딩 테스트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대면 면접은 인성과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며 해당 전형 시에는 AI 화상 면접을 함께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KDN 입사 지원 시 우대사항 항목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할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전 지역 인재와 비수도권 지역 인재의 경우 1차 또는 2차 전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 기존 채용 시 적용되었던 한국사 및 한국어, 탑시 성적 우수자 가점 외에도 2021년부터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자 가점이 신설되었습니다. 높은 비율의 가점이 적용되니 한정 KDN 채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턴부터 차근차근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 KDN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고른 인재 채용을 도모하기 위해 4직급 채용의 경우 이전 지역 인재,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란 각 전형 절차별 합격 인원의 최소 30% 비율로 이전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전 지역 인재의 합격 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합격선 5점 이내의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란 1, 2차 전형 시 채용 분야, 지역별, 하나의 성별 합격 인원이 20%를 미달하는 경우 합격선 5점 이내 미달 성별을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회사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공정한 인재 선발을 위해서 매년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시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 및 성적 등 개인 인적 사항 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채용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을 시행하여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 번 더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2021년에는 3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정 채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한정 KDN.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외에도 한정 KDN 취업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KDN 홈페이지 FAQ 및 Q&A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한정 KDN 입사 선배들이 알려주는 취업 꿀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정 KDN 2021년 하반기 통신직 신입사원 윤지연입니다. 저는 스마트 에너지 사업부에서 수소 및 수전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전 KDN 하반기 정보보호 직렬에 입사하게 된 김종민입니다. 저는 현재 보안 컨설팅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안의 지식과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사의 이런 기업 자산들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전 KDN 경영평가부 신입직원 정주희입니다. 저는 정보공개 포털 담당 그리고 공공데이터 마지막으로는 알리오 공시 이 세 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 KDN에 전산 직무로 입사하여 송변전 시스템부에서 송변전 통합설비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우입니다. 한전 KDN에 입사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정보통신 분야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전 KDN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전 KDN이 국내 유일 전력 ICT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분야 직무를 희망하는 저에게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전 KDN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소프트웨어 대회에 참여하면서 처음 알게 됐었는데 이후에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기관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고용 안정성이나 복지들의 장점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직무의 이런 전문성을 배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고루 갖춘 회사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우선 공익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종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전력 ICT 공기업이 한전 KDN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전 KDN에 입사하고자 했습니다. 제 전공인 소프트웨어 공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ICT 전문 기업인 한전 KDN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준비 기간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 입사 과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년여 정도가 되는데 일단 서류에 필요한 자격 요건들에 포함된 영어나 기사 자격증, 한국사 등 자격증을 취득을 해놓고 신입사원 입사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필기와 면접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3학년 때 우선 자격증 취득에 주력했고 4학년 때는 타 공공기관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이제 업무적인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10개월 정도는 NCS와 전공 공부에 매진하여서 이런 입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저는 입사하는 데까지 1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제 3학년 때 시간이 남을 때 토익과 한국사를 준비하였고 작년에 초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하반기에 한 번에 한전 KDN에 붙게 되어서 저는 이제 약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상반기부터 지원을 해서 총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입사 지원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과정에도 공채 지원을 꾸준히 해서 회사별 NCS 유형과 전공 범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전 KDN 입사 선배들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스펙은 좀 초라한데 정보 처리 기사랑 그다음에 토익 895점, 그다음에 한국사 보급으로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지만 약간 저희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펙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스펙이라고 하면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성적인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타 공공기관 인턴 근무, 그리고 총무활동 1년, 그리고 동아리 활동 2년 이렇게 정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측면으로는 우선 토익 스피킹 150점,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전산회계 1급, 마지막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 스펙은 정보처리 기사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 그리고 토익 점수, 한국사 등등의 이제 필요한 자격증들을 준비해놓고 가산점을 위해서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을 또 추가로 취득을 했었고 제가 참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대회에서 이제 수상한 경력을 바탕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기사와 정보처리기사, 그리고 토익 스피킹 140점, 한국어, 한국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 KDN 입사를 위한 본인의 전형별 꿀팁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우선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서류에서 탈락했었지만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이후에 하반기에 합격한 사례가 바로 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NCS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NCS에서 수리 능력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 5일 정도 항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면접을 꾸준히 준비해오진 않았지만 면접이 확정된 이후에는 하루에 4시간씩 꾸준히 면접 스터디를 이용해서 면접 준비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한정 KDN 입사를 목표로 하신다면 저는 저희 회사의 체험형 인턴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21년도에 한정 KDN 공개 모집형 체험형 인턴에 3개월간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턴 최종 평가를 위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 채용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가점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접하는 업무나 또 인턴 발표 준비를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저희 회사 면접 전형 1차 면접 전형인 PT 면접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류부터 최종 면접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먼저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여유를 조금 가지고 작성을 하셔서 이제 입사 공고에 대한 서류 제출을 하실 때 초안을 수정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가장 큰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전공을 기사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공무원이나 이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시에 저 또한 이제 1차 PT 면접에서 많이 떨었고 긴장도 많이 했지만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이제 자기의 할 말을 적는 것보다는 틀을 먼저 정해놓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작성한 후에 간단히 가듬는 정도가 자신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7급 공무원을 준비했었는데 이때 피셋과 7급 전공을 공부했던 게 많이 도움됐던 것 같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세 분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 오롯이 한 가지 언어에 매진했을 때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시 받았던 인상 깊은 질문과 본인의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최종 면접에서 한정 KDN에서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수소 드론을 활용한 업무 증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입사 후에 수소 드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중에는 어린 아이에게 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그 질문을 듣고 단순히 순발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후에 실제로 고객사에게 정보 보호를 설명을 하는 것처럼 비유를 활용해서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실패를 딛고 성공한 경험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생활 때 R 프로그래밍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어서 그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면접관 분께서 좀 직무와 관련돼서 다시 제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인턴 근무를 하면서 문서 작성 능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자 다음 연도에 계획했었던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시험을 조금 앞당겨서 보고 문서 작성 능력을 키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질문은 이제 하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얀 거짓말이 어느 정도까지 용납되는지, 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해드렸고, 그 뒤에 대답으로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에서는 특히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기업에서는 특히 신뢰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거짓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접에 합격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사실 지금 이렇게 긴장도 하고 있는데
일단 면접 또한 경쟁이기 때문에 옆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1등으로 합격을 해야겠다.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면접 포인트는 PT 면접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주제가 다양하게 3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선택해서 PT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석을 좀 오래 했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PT 면접에서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아무래도 기업 분석이 제 면접 매력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PT 면접 때도 그렇고 2차 면접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최종 면접에서 이제 다른 분과 함께 두 명이서 입장하게 되었는데 옆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더 긴장한 나머지 준비했던 대답들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대답한 것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점에서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대답이라 생각해서 저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한정 KDN 입사 후 만족도에 점수를 매긴다면 1점에서 10점 중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상우 씨부터 대답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문화들도 열려 있어서 저는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저는 10점 만점에 9점 드립니다. 저는 5점이 없어서 5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2점 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제 업무에 엄청 만족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제 동기들이 보안 직렬 동기들은 이제 타 지역의 관제로 갔고 전 제가 하고 싶었던 컨설팅 업무를 직접 해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부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2점 추가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느낀 우리 회사의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한전 KDN의 장점은 아무래도 ICT 전문 기업이다 보니 이제 확실히 문화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배분들이 굉장히 좋으신데 저희 송변전 시스템부 선배님들이 정말 다 착하시고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저는 회사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전 KDN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지금 업무를 진행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것들인데요. 먼저 구내식당의 밥이 맛있다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또는 제가 이제 광주에 살고 있는데 출퇴근 버스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복지들이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직접 와닿는 장점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한정 KDN의 장점은 우선 타 기관에 비해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일단 본사 사옥 건물이 굉장히 예쁘고 3층이나 다른 곳에 보면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소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처럼 커피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코코아가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의 복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 선택제와 귀경 차량 등을 이용을 해서 주말을 조금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자금 지원이나 동호회 지원 같은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비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의 휴양소들을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입사 후 목표나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저의 입사 후 목표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긍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하지 못했던 취미들과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입사 후 가장 큰 목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보안 컨설팅부의 전문가가 돼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한번 직접 참여하고 주도해보고 싶고 제가 회사에게 바라는 점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동기들과 같이 모일 시간이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 완화가 되면 한번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저는 지금 나주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택을 지원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주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 입사 후 목표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한 달이 이제 갓 넘은 신입이기 때문에 우선 경영평가부에서 한 사람의 몫을 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회사에 바라는 점은 아무래도 동기들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해서 이제 좀 완화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 번씩 동기 모임을 가지고 싶습니다. 취준할 때 이것만은 꼭 입사 희망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코로나 시국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곤 했는데 한전 KDN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끝까지 노력을 하면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한전 KDN에서 만나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의욕이 저하되고 또 낙심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가장 결국에 도움이 됐던 말은 그냥 해라 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그냥 뭐든 하고 있는 자신을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그냥 하던 사람이 합격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과 달리 조금 냉철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경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경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서류 작성이나 혹은 면접 준비할 때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단축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자격증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괜히 혼자서 이제 취준생이 놀아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좋은 기운을 얻으면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니 꼭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말고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으면 합니다. 창의 인재, 전문 인재, 신뢰 인재 고객 지향 인재 여러분 한전 KDN으로 오세요.